음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왜요? 귀? 요즘은 쇼폼의 시대고 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은 공연장으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스타로 연락이 왔어요. 아, 원래 알던 분이 아니다? 네, 인스타에서 릴스 음악 너무 좋다고. 근데 저는 최근에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그 비밀입니다. 뮤지션은 졸업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소속사 없이 브랜드로 살아가는 뮤지션들의 리얼 인터뷰, 인디 뮤지션으로 사는 법. 오늘은 프로듀서 이륙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륙이라고 하고요. 피아노 연주도 하면서 비트뮤직을 주로 하는 뮤지션입니다. 지역 뮤지션 브랜딩 사업으로 만나게 된 인연으로 오늘 또 게스트로 섭외를 했는데요. 이륙이라는 활동명을 쓰시게 된 계기? 저한테 되게 많은 뜻이 있는데 일단 뭐 오피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륙하다의 이륙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26살 제 감각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앨범도 많이 만들고 그때처럼 26살의 감각을 항상 유지하자라는 의무로 지었어요. 프로듀서이시고 비트 뮤직을 기반으로 한 비트 뮤직이 뭔지 그리고 이륙님이 하고 있는 음악 뮤지션 이륙으로서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가 없어도, 그러니까 보컬이 없어도 그 비트 자체로 음악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악이 비트 뮤직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테마라든지 멜로디라든지 연주곡의 형태를 띌 수도 있겠고 비트 자체만으로 3분을 끌어갈 수 있고 사람들한테 영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길을 가고 계신 건가요? 하시는 분이 있나요? 대중적으로 알려지신 분? DJ 소울스케이프나 코드 콘스트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님이라든지 가수로도 활동하시지만 프로듀서로도 활동하시는 진보님 이런 뮤지션분들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구나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랑 그 루프 음악이랑 잘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드셨잖아요. 아 이런 걸 비트 뮤직이라고 하는 건가? 저는 그제서야 조금 공부가 됐던 것 같고 뮤지션 이륙으로는 앨범이 우선 지금 한 장이 있습니다. 메이즈 온 줄라이라는 앨범을 기획했고 그것 외에 프로듀서로서 네. 많은 분들이랑 지금 협업을 하시잖아요. 작편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작사, 작곡을 하시는 건지 요즘에는 편곡 위주로 맡고 있어요. 같이 기획도 하고 컨셉도 잡아가고 에 대한 생각들도 같이 나눠보고 진짜 그냥 프로듀싱인 것 같아요. 요즘 작곡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나요? 편곡을 맡는 트랙메이커가 있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만드는 탑라이너가 있고 또 가사 쪽은 따로 작사가님들이 붙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많이 해서 요즘엔 가는 형식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작곡, 작사, 편곡을 한 사람이 다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제 과거. 네, 옛날 그래서 작곡가님은 맞아요. 네. 옛날 작곡.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딱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올라운드로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분도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고 요즘에는 다 분업화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작곡 전공을 하셔서 뮤지션의 길을 가고 계신데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었나?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그때 서태지 8집이 나온 거예요. 그때 딱 듣고 뭔가 예전에 들었던 음악들이랑은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음악에 엄청 몰입을 했었어요. 초6이면 사춘기인데? 저는 서태지 시대의 사람이긴 한데 네. 8집이면 타이틀이 뭐죠? 모아이 때. 아, 이 앨범 되게 좋아. 네. 네. 저는 중학교 때 락을 엄청 좋아했어요. 락에 한참 빠져 살다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해야겠다. 피아노를 좀 쳤었거든요. 밴드는 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곡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작곡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장르를 많이 들어보는데 락 말고 다른 음악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가스토 유니온의 1집을 딱 듣고 엄청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락을 들었을 때랑 또 완전 다른 느낌으로 그 뒤로 R&B와 빈지노, 재즈 팩트 같은 재즈 힙합들도 많이 들으면서 그런 쪽으로 음악 방향을 갔던 것 같아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여서 학교를 가서 차곡차곡 이제 전문가 분들한테 배우시고 교수님한테 배우시고 또 졸업을 하셔서 거기서 만난 주변 동기들이랑 선후배랑 그 인프라로 또 작업이 이어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레슨만 하세요? 학원도 출강하세요? 네, 학원 출강을 좀 하고 있어요. 작곡하고 피아노도 하고 미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용음악과 졸업하신 분들은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레슨 하면서 네. 또 시간 쪼개서 자기 음악 하면서 프로 뮤지션이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병행하는 요 코스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학생이었다가 어떻게 해야 딱 프로 뮤지션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남들이 정해주는 뭐 자격증을 따거나 합격을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그냥 인식의 전환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돈을 버는 기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제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학부생으로 있으면서도 프로뮤지션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활동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기는 본인이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나요? 대학원을 가서 학업의 길을 이어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4학년 전에부터 활동한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4학년쯤에 나는 앞으로 뭘 할까 넥스트 스텝을 그때 찾아보는 것 같긴 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학생 그리고 그냥 작업하는 사람에서 프로 뮤지션으로 언제가 전환이 되느냐는 자기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 과거에도 20대 때 이미 강변과제 대상을 받은 밴드의 멤버였지만 전 20대 내내까지 제가 뮤지션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부여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다가 제가 이선율이라는 이름을 작곡가를 하면서 이름을 저는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뮤지션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륙님 말씀처럼 내가 이륙이라는 이름을 파서 나는 이제부터 프로 뮤지션이야 땡땡땡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는 프로 뮤지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인사이트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특히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정말 힘들게 입시를 해서 서울예대, 동아, 뭐 호원 여기 들어가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거길 또 들어왔어. 그러면 내 인생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딱 전환을 해서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 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으면 꿈에 그리던 뮤지션 땡땡이 되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한 발자국이라도 빨리 뮤지션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커가면서 졸업이라는 형태에 계속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시대하고는 적합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활동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내 얼굴 같이 올리고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저도 살아보려고요. 아까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고집스러운 성격인데 올해는 특별히 그걸 깨보려고 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음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뭐요? 귀? 네, 전 귀 때문에. 그래서 무한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내고 싶은 소리도 다 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평생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안일해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련 없이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릴스도 처음에 올려보고 앨범도 그래서 낸 거기도 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좋아지는 것도 있다. 첫 앨범 작업할 때 힘들었던 부분은 없나요?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모든 걸 총괄했었거든요. 뭐 곡은 다 제가 만들고 믹스 마스터도 다 제가 하고 앨범 커버도 제가 아이패드로 그렸거든요. 사진을 다 찍고 한번 다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느낀 점은 정말 뿌듯하지만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조금 비용을 아껴서 내가 하면은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돈을 벌더라도 전문가님들께 맡기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손수 아이패드로 그림 그려서 컨셉도 내가 정하고 내 사진도 셀카로 찍어서 프로필을 올리고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해요.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았을 때 오 이렇게 달라진다고 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포 애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작곡, 편곡, 믹스, 마스터를 다 하시는 거는 사실 능력자예요.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딱 내고 보니까 브랜딩과 마케팅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대중에게 각인되려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은 쇼폼의 시대고 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동안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오프라인의 힘이 되게 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연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거나 뭐 이를테면 다른 뮤지션의 뭐 리스팅 파티를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는 뭔가 그런 노력이 오만하지만 되게 올드 패션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너무 내가 인터넷 세상 속에서 하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만나려고 해보고 사람도 만나려고 하고 네. 이렇게 촬영하러 멀리서 또 와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신다는 얘기죠. 네.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공연 같은 것도 네, 아직은 준비 단계이긴 한데 요즘에 AI가 너무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AI의 음악도 발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심각성을 깨닫고 한번 써봤는데 진짜 엄청나게 그 수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것도 사실 오만한 판단이었죠. AI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 이미 이기는 세상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상, 그러니까 음원상에서는 AI와 사람이 만든 음원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세상이 점점 될 거라면은 결국 사람들은 공연장으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연장에서 느끼는 열기, 거기서 줄 수 있는 감동, 온기라고 하죠. 그래서 오프라인을 요즘은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릴스도 릴스지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병행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좀 하시고 출연도 좀 하시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같이 협업도 하고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창구가 열렸으니까 공연 기획도 누군가 불러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해서 알리고 이런 게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저는 절대 없어요. 뭐 노래만 좋으면 노래만 뜨면 이런 세상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다 열어놓고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가 이륙님한테 요청했던 부분이 이거잖아요. 실용음악과 졸업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 뮤지션으로 전환을 하신 건데 네. 비슷한 후배 뮤지션들, 후배 실용음악과 학생들, 네. 프로로 활동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현실적인 조언. 제가 사실 조언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긴 하는데 제가 아직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륙님이 느끼기에 이거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부분들을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뮤지션은 졸업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마음가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실용음악과가 재수 삼수를 하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고 하면은 20 후반이에요. 그쯤에서 시작한다 하면 뭔가 늦지 않은 나이긴 한데 그냥 아쉽더라고요. 좀 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고 시작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황이 안 됐던 건 아니었거든 사실. 그때도 음악 충분히 만들 수 있었고 근데 마냥 기다리는 입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음원을 많이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냈을 때 느끼는 바가 커요. 다음에는 이래야지라는 그 피드백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내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앨범을 내기 전과 후를 나눠보자면은 저를 알리고 마케팅을 생각하고 브랜딩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만들고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맹목적으로 계속해서 음원을 내는 것보다 지금 이륙님 말씀이 그레이드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음원을 많이 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왜냐면 음원을 내는 것마다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을 잘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륙님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음원만 내면은 언젠간 난 잘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관통하는 얘기는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륙님이 뮤지션으로서의 딱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거는 내가 내 스스로 프로 뮤지션이구나 이제 인정을 하고 정체성이 딱 바뀌었을 때 근데 그 사고방식을 빨리 깨우쳤으면 좋을 것 같다. 조언을 해드린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꼭 실용과 학생뿐 아니라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예전에 아는 형이 그런 말 해줬어요.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냥 직장인들처럼 9 to 6를 지키면은 왜 돈을 못 벌겠냐. 그 말을 듣고 저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루틴이 삶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 음악하는 사람들 인하우스가 너무 극소수잖아요. 거의 프리랜서니까. 그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루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세요? 뭐 모닝 루틴이나 나이트 루틴이나 계속해서 뭐 리추얼처럼 하고 있는 루틴이 있나요? 저의 루틴은 그냥 9시에 일어나기랑 1시 전에 자기. 이게 제 루틴인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이런 건 따로 없고 그냥 일어나기만 해도 된다. 저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부담돼서 안 해요. 그래서 일어나 보자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그냥 나오자. 그다음에 전 잘 때 루틴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사람이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 자야지. 유튜브나 뭐 이제 넷플릭스 말하는 거죠? 네, 강제성이 없으니까 계속 밤낮이 바뀌고 하면은 불규칙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1시 전에 자고 9시 전에 일어나고 늘 생각만 하고 있어도 얼추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인 조언 같아요. 그냥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면은. 맞아요.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다음에 맨날 연실에만 있지 말고 가끔씩 햇빛 보고. 그다음에 뭐가 있으려나? 근데 너무 다들 열심히 살아, 솔직히. 저번에 재미님도 그렇고 효수님도 그렇고 나는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심각하게 음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놀고 농땡이질하는 게 아니고 저랑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좀 즐겁게 하라는 말을 최근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좀 즐겁게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SNS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됐는지.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작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고 파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잘하는 뮤지션이고 인스타로 연락이 왔어요. 아, 원래 알던 분이 아니다? 네, 인스타에서 릴스 음악 너무 좋다고 그래서 같이 한 곡 해보자고 제의를 줘서 연이 닿게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팬이라고 해주긴 조금 그렇지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되죠. 인스타 계정 잘 꾸며놔도. 네. 그쵸. 나 이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 처음 프로 뮤지션으로 활동하면서 막막했던 점. 제가 노래를 안 불러서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게 궁금했어. 저는 사실 공연을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전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리고 릴스를 찍어도 노래를 못 부르니까 후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연주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연주는 잘하시잖아요. 그 솔로로 활동할 만큼의 기량은 아직 안 돼서 되게 애매한 거예요. 포지셔닝이. 그렇다고 DJ를 하는 것도 아니고 DJ형 프로듀서들도 많거든요. 되게 애매해가지고 막막했었어요. 제가 얼굴이 잘생긴 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룡님 좀 더 꾸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브랜딩 수업 때 이룡님이 제일 어려웠어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이룡님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아야 될까? 뭔가를 딱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 소지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그 비밀입니다. 알려주세요. 뭐. 공연의 형태를 잡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막막했던 거는 나를 어떻게 알리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제 친구가 또 신기하게 그 SNS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걔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범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그 얘기도 맞고요. 뭐 범대중적으로 하는 것도 맞고 한데 나는 이 포지셔닝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노래를 못해서 아쉽다고 했는데 코쿠는도 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그 노래까지 해버리면은 더 애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협업한 사람들과의 작업물 계속 올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륙님이랑 협업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 포지셔닝은 전 나쁘지 않아요. 이륙님 이제 EP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건지 발매 일정이랑 일단은 협업으로 EP를 한 장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 EP도 한 장 준비하고 있어요. 제 거는 얼추 한 70%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륙님 거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EP 냈던 것처럼 비트뮤직으로 된 비슷한 결의 일렉트로닉 재즈 완전 달라요. 되게 에너지틱해요. 오.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협업 EP라는 것은 노래하시는 분. 정말 공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만족하게 결과물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어떤 분인가요? 물리라고 R&B 하는 보컬 분이에요. 여성 싱어송라이터? 네, 여성 싱어송라이터. 그거는 언제쯤 발매 예정이신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오늘 저희 회사 방문해주신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꺼번에 해주세요. 여기 회사 오는 길이 너무 예뻤고요. 오솔길이 너무 예뻤습니다. 소감은 제가 말을 횡설수설해서 보시기에 괜찮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실용음악과에서 프로뮤지션으로 전환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듀서 이륙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늘 너무 좋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셀프 프로듀서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셀프 프로듀스입니다. 네. 주서 아니고요. 네, 셀프 프로듀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꼭 내가 시켜가서 얘기하는 것 같네. 아이고 그러니까 밑에 뭐 막 제가 근데 당근 여기 있긴 한데